영자TV의 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톡으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예, 그 중에서 둔촌 주공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네. 좀 제가 잡아서 뽑아서 네. 제가 지금 대표님께 가져왔는데 한번 보셔요. 네. 훅 들어갑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읽어드려보면요. 강동구에서 살고 있으시는 두 딸 아이를 둔 40대 중반 어머니셔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둔촌 주공 아파트 84평방미터에 청약을 해서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청약 점수는 62점이에요. 둔촌 주공 아파트의 실거주와 투자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아직까지는 내 집 마련 한 적이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 비교적 가점이 조금 높은 편이고,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실거주와 투자 가치에 대해서 내 집 마련 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네네. 둔촌 주공을 잡으신 것 같고. 네네. 자, 이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청약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당연히. 왜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방법 중에 네네. 하나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 가장 낮은 프리미엄을 주고 네. 새 집을 그것도 네.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청약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 다음으로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실거주와 투자 가치가 어떨 거냐가 궁금하시다고 한 거잖아요. 예. 하나만 보면 하나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아, 그렇군요. 그럼 뭘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실거주. 아, 예. 실거주가 얼만큼 하기 좋으냐. 예. 실거주가 정말 하기 좋은 조건을 너무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네네. 투자 가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다면 둔촌주공이 과연 실거주 요건이 그만큼 좋은지, 네네.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네네. 보면 되겠죠? 네네, 부탁드려요. 네,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실거주와 투자 가치. 거의 대부분이 내 자산에서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같이 항상 엮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 가치를 먼저 보시려고 하지 말고요. 실거주하기, 그러니까 실제 내가 거주하면서 얼마만큼 편리한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지. 왜냐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교통 환경 먼저 찾잖아요. 과거에는 직장이 교통과 접근성이 좋아야 되었는데 이제는 내 집이, 내가 거주하는 집도 대중교통, 특히 그 중에서도 지하철역과 가까운 거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요즘은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높아지셨죠? 그래서 숲세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지 공간이라든가 휴게 공간이 얼마나 많이 내가 거주하는 곳 주변에 바로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 굉장히 이제 통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학업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학교로 아예 접근성이 얼만큼 좋은지, 그리고 이제 직주근접, 즉 직장하고 집하고 얼마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통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 이제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비슷한 만약에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곳과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심을 많이 가지신단 말이에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하나의 조건보다는 두 개의 조건, 두 개의 조건보다는 세 개의 조건, 세 개보다는 네 개, 즉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실제 거주하기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 아파트 단지에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거는 한번 딱 지어놓고 나면 세대수가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10,000세대가 딱 들어왔다. 그럼 다시 거기에 2만 명이 들어오고 싶어도 10,000세대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딱 고정. 그러니까 수량은. 그런데 계속해서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뭘로 연결되는 거냐면 투자 가치, 즉 가격이 자꾸 경쟁에 의해서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둔촌주공을 청약을 해서 당첨되고 당연히 이건 하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둔촌주공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예전 가락 그 시형을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시형 아파트가 지금 단일 규모로는 최대예요. 9,600세대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뒤면은 이 둔촌주공이 약 한 12,000세대가 돼요. 12,000세대가 되니까 그 타이틀을 이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단일 규모입니다. 이거는 단일 규모로 한 단지가 12,000세대를 이루고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대단지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으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역세권. 자, 9호선 있죠. 5호선 있죠. 9호선과 5호선이 동시에 다 단지 내에서 어느 곳에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역세권 충족했죠. 다음으로 이 강동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둔촌주공 바로 옆은 전부 다 녹지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올림픽공원 잘 아시죠?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아마 웨딩 촬영 지금도 아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웨딩 촬영할 때 거의 필수 코스 중에 한 곳인 이 올림픽공원을 바로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교. 지금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단지 내에 있는 학교들 이미 지금 이제 휴교는 했죠. 다 허물었으니까. 당연히 다시 생기겠죠. 학교가 한 3개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지 내에.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뭐를?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다 갖추고 있고 여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으면 좋다. 이제 직주근처 가까우면 좋다. 그러면 자 9호선이 어디를 가요? 강남 들어가잖아요. 5호선 어디 들어가요? 서울 도심 들어가잖아요. 도심과 강남,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에 2곳을 지하철을 타면 10분, 20분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당신이 이야기하는 플러스 알파가 뭐냐? 만약에 이런 거 똑같은 단지가 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들어올 곳도 없어요. 서울 시내에. 서울에 이렇게 들어올 곳도 없고 이 아파트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플러스 알파는 기본적으로 대단지 처음 출발했던 이 12,000세대라는 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 12,000세대가 이 단지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편익시설,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지겠습니까? 때문에 여기는 누가 봐도 이 12,000세대가 건물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나면 사용하면 할수록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만큼 실거주하기가 좋고 많은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진입을 하려고 들어오려고 이 아파트를 살려고 또는 하다못해 임대료라도 들어오려고 경쟁이 끊임없이 붙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주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결국 뭡니까? 투자 가치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는 이 청약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시고 물론 이 청약 일정은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일정이 바뀔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내 가점이 62점이면 사실 낮은 가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나면은요, 당첨되는 순간 실거주와 투자 가치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확실한 단지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아까 말씀 중에 아파트나 어떤 주택을 선택을 할 때 투자 가치와 실거주와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면 실거주가 정말 괜찮은 곳인지를 따진다면 투자 가치도 높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무조건 살기 좋다고 또 투자 가치가 있는 건 아니기는 한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먼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완전히 그냥 실거주를 배제한 순순히 투자 목적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어차피 거주주택을 고르실 때는요. 거주주택 고를 때 뭘 먼저 봐야겠어요. 당연히 실거주하기 좋냐 안 좋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거주하기 좋다라는 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건들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불편한 게 없는 거. 그러니까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네. 예를 들면 뭐 저녁 먹고 산책을 하고 싶은데 나왔더니 그냥 도로밖에 없어. 이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나와서 뭐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뭐 저 자연공원이라든가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원, 녹지 공간이. 그리고 아이들은 당연히 뭐 학교 단지 내에 다 있으니 통학 아이들 갈 때 걱정할 거 없고. 이제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단지 내 학교가 있으면 유리한 게 뭐냐면 지상에 차가 없잖아요. 맞아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막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좀 가끔 뉴스 보면 좀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럴 걱정도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결국은 살기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춘 곳일수록 투자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말고 실거주 투자 가치 걱정하지 말고 둔촌주공에 적극적으로 청약을 공략하시면. 근데 만약에 이건 있어요. 상황이 제가 체크를 해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안 됐을 때 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겠어요? 일반 분양 받은 거는 전매 제한이 있으니까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조합원 것 중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것들이라도 구입을 하면은 네네. 입주한 이후에 안정적인 시세를 보임으로써 네. 그 결국은 실거주 투자 같이 그 이후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 둔천주공이 실거주와 또 투자 가치와 또 청약을 하는 게 옳냐는 것을 여쭤봤는데 대표님은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톡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한 번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두 아이의 엄마라는 말에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번이 다음에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둔천주공 명품 아파트입니다. 교통이 그러하고 교육이 그러하고 자연과 교감이 그러합니다. 둔천주공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고 청약을 해서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